그겁니다. 그 협상의 기술을 보시면 그 사람의 감정의 의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말의 멘트가 그 사람이 이성을 자극할 건가, 감성을 자극할 건가, 그 관점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주로 협상력은 보면 감정의 뇌를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럼 배를 고프게 만들어. 배를 고프게 만들면, 네, 배를 고프게 만들면 그 파충류의 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충류의 뇌가 작동하면 동물 이게 동시에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뇌가 어디에 이렇게 필이 꽂히면 한쪽이 멈춥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이성적으로 잘 생각이 되니까 일단 먹는 게 해결돼야죠. 그 인간의 욕구가 어느 뇌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보면 의식주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의식주는 일단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네. 생존은 파충류의 뇌죠. 파충류들은 우리 인간이 양서류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에서 나왔다고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양서류, 파충류 뇌라는 게 결국은 파충류나 인간이나 같은 뇌예요. 먹고 사는 거는 똑같아.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고 그게 뭐죠? 의식주가 욕구죠. 그건 파충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쾌락적인 거는 파충류도 쾌락을 느낄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할까? 파충류도 쾌락을 느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파충류가 안 돼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동물들은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뇌와 파충류의 그 경계선상에 쾌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쾌락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게 동물의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시각에 예민한 거 아시죠? 왜 예민할까? 맞아요. 사냥을 하면 우리 몸 DB에는 그 컴퓨터가 성능이 좋은 컴퓨터와 컴퓨터 성능이 안 좋은 게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연산 능력이잖아요. 어떤 연산 능력이냐면 DB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와 원하는 그 형상과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시키는 게 연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몽타주를 보고 그거를 그 사람하고 비슷한 어떤 DB가 있느냐 그걸 이렇게 착 봐가지고 그 범죄자를 가려내는 시스템하고 갖다 보십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그게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보면 저게 먹을 건지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해롭게 하는지 이롭게 하는지 그런 거를 형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진화 과정에 애를 보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상보다는 촉감, 언어, 애를 이렇게 깜깜한 동굴에 숨어 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촉감으로 애를 안심을 시키고 뭔가 그런 데 더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유명한 어떤 그림과 관련된 눈으로 보는 거 음식은 보는 게 큽니까? 맛보는 게 중요합니까? 냄새가 중요합니까? 먹음직스럽다 할 때 먹음직스럽다가 맛을 봤을까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눈을 가리고 음식을 맛보게 하고 눈을 안 가리고 맛보게 하는데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있죠. 눈 가리고 맛보게 하면 사람들이 잘 구분해낼까요? 극단적인 경우에 코카콜라하고 사이다를 주고 어느 게 사이다고 어느 게 코카콜라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못 맞춘 사람도 많았어요. 색깔이 까마니까 콜라라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콜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뭐죠? 사람의 프레임, 보는 관점이에요. 인식, 편견. 그래서 마케팅은 사람의 그 인체공학, 뇌공학적인 부분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쾌락. 세 번째가 뭘까요? 안전, 웰빙.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의 뇌하고 파충류의 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동물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할까? 네. 사회적 동물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침팬지 이런 것들은 그래. 근데 대부분이 서열 싸움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물적 뇌에서 하지 그게 어떤 이성적 뇌는 아니라는 거죠.
동물의 뇌, 중간뇌를 동물의 뇌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는 뒤에가 동물의 뇌고요. 연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뇌. 그리고 중간에 운동 감각을 하는 동물의 뇌. 그다음 앞쪽이 전두엽이 이성의 뇌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받고 하는 게 뭐죠? 이건 동물의 뇌가 아니고 이성의 뇌입니다. 네, 저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걸 의식을 하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입니다. 침팬지도 있을 수도 있고 침팬지가 저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침팬지가 생각하고 행동할까?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침팬지는 동물의 뇌 영역에서 서열싸움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 동물이지만 그겁니다.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올라갈수록 인간의 전두엽, 이성과 관련이 있고 의식주는 파충류의 뇌나 아니면 동물의 뇌나 관련이 있죠. 저기서 루이비통이라는 것은 브랜드가 상위의 어떤 이미지죠. 저 브랜드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 딱 들고 다니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비록 월급은 150만 원에 비록 150만 원에 아침에 뭐 그냥 하여튼 뭐 다 그냥 로운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래도 이거야. 선택적 소비를 하죠. 선택적 소비. 다른 건 다 아끼는데 세 가지 안 아끼잖아요. 자동차, 가방, 루이비통 가방, L 가방, 그 다음에 뭐죠? 커피. 커피까지 5,000원인데 그건 먹잖아요. 분위기 좋은 데서. 라면을 먹을 줄이면. 그렇잖아요. 선택적 소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죠? 인류 뭘 하나 하거나 자동차가 좋은 걸 타면 내 마인드가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감성 소비라고 하죠. 감성 소비.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 돈 투자 대비 어떤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 소비예요. 감성 소비.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현대 사회는 이성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더 감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트렌드가 그래요. 트렌드가 사람들이 더 외롭게 헷갈려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구가 더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사는 대가족일 때는 오히려 관심과 배려가 넘쳐났어.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가 없어.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어때요? 홀로 사니까 오히려 더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죠? 카페, 거리로, 소개팅, 뭐 그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핵가족화가 될수록 인간의 욕구가 더 충족이 안 되는 거야. 하부적으로는 어떻죠? 하부적으로는 먹고 사는 건 오히려 더 충족이 잘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떻게 보면 동물의 뇌 이쪽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 사회 구조가 그걸 충족을 못 시켜줘요. 누구한테 인정을 더 받고 싶고 그런데 진정한 인정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어디 동호회, 페이스북에서 어디 동호회 해가지고 그런 데 만나가지고 어떤 직장과 또 별개의 어떤 그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활성화된 게 오프라인의 카페예요. 그래서 카페에 가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보면서 옆집에서 뭐 하는지 다 보잖아요. 서로에게 그냥 뭔가 소속감도 느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브랜드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마케팅적으로 한번 볼게요. 마케팅이란 브랜드인데 여러분 어제 전략을 공부했으면 이걸 아실 겁니다. 전략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차원 어떤 차원? 대부분이 efficiency와 effect로 구성이 되어 있다. 효율과 효과다.
비용은 적게 들고.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를 가질 수밖에 없죠. 꺼버려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오늘 정리해보면 경제학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opportunity를 찾아내는 트렌드, 외부 환경으로서 매크로잖아요. 경제가 이 분야죠. 경영은 efficiency 관점이죠. 내가 내부적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할까. 이게 뭐죠? 4M,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M 중에 여러분 기술은 잘 알아. 그런데 뭡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마니, 재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메소드는 기술이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사람, 매니저맨. 그럽니다. 그러면 수단이 뭐냐면, 예.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예. 저비용으로 고수익. 자, 이 저비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조비용을 말씀하시죠. 이게 제조 원가는 적게 되면서. 마케팅이 뭐 저비용이랑 말하는 아닙니다. 저비용이 아니고,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마케팅의 목표를 한 번 더 보시면 브랜드다.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한번 보면 되냐면 아까 여기가 시장을 발굴하는 입장에서는 POP라고 볼 수 여기 STP 혹시 들어보셨어요? STP 시장을 발견할 때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그때 그 포지셔닝의 결과가 브랜드죠. 그 시장을 발견하는 그 툴이 STP에 해당이 되고 아까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4M을 잘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4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4P를 만든다. 4P가 먼저 Production, Price, Place, Promotion. 요 네 가지 비빔밥. 포스코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은 프라이스의 웨이팅이 많을 겁니다. 플레이스라든지 프로모션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영업한다고 영업이 될까? 아니잖아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웨이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회사는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마케팅의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되기를 바라느냐. 근데 그 레이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되길,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게 PI라고 들어보셨죠?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그죠?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덴티티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뭉뚱거려가지고 현대자동차는 이게 아반떼가 됐든 아니면 뭐 소나타가 됐든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 제품군에 대해서 브랜드가 있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죠? 여러 개의 제품에 대해서 공통적인 아이덴티티. 이건 소나타 하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하면은 요즘 좋아. 그건 제네시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PI라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어때? 저렇게 물었을 때는 PI 단계죠. PI 레벨이죠. 그런데 현대자동차 제품은 어때? 이러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포스코에서는 어떻습니까? PI 단계에서 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철강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야, 어느 철강 제품, 뭐 어떤 우리 제품 라이브러리 중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어떤 제품의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은 어때 했을 때는 PI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전반에 대해서 그 포스코 제품이 어때? 이랬을 때는 B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자체에 대해서 이미지는 뭐죠? CI입니다. 컴퍼니 아이덴티티.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를 할 때 어떨 때는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소나타가 광고가 막 나오는 사잖아요. 아니면 제네시스가 나오죠.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PI에 해당되죠. 그러면 막 어떨 때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 그 현대자동 제품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광경이 그냥 쫙 나오고 그냥 종이 울리고 파도가 치고 그러다가 그냥 현대자동차. 그건 뭐죠? 여기서나 여기 있죠. CI 정확한 그 회사 아이덴티티. 그 그룹 차원에서 이런 거죠. 뭐 제품 설명은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거죠. 봉사 활동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회사는 봉사를 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신입사원들 와가 그 연탄재 이렇게 막 밀면서 여기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룹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그거는 회사의 corporate identity. 조금 와닿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BI는 뭐냐면 그 회사 제품 전반적인 거. 현대자동차 제품은 어때? 했는데 대체로 품질이 좋아. 그러면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세제류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 세제에서 이래 우리 회사가 출시를 할 때 회사 이름을 걸고 제품을 만드는 게 있고요. 아예 회사 이름을 배제하고 회사 이름 저 끝에 그냥 정말 신경 써서 봐야지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는데 제품군은 다양해. 그런데 그 알고 보니 그 회사 거야. 그러면 거기서 제품 이름으로 그냥 판매하는 것은 PI. 왜 이런 정책을 할까요? PI로 론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이름을 강조를 안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인피니티나 렉서스가 도요타 거고 인피니티가 닛산 거고 혼다가 오코드잖아요. 혼다 오코드인가? 혼다가 어디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망할 수도 있어. 제품 이름을 론칭을 했는데 현대에서 제네시스로 만약에 론칭을 했어. 아예 그냥 제네시스 제품 그 분으로 전혀 다르게 마크도 다르게. 근데 그게 망했어. 잘 안 됐어. 그래서 일단 회사의 리스크가 별로 없죠. 현대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실험적인 어떤 시장 개척을 할 때, 신제품으로 개척할 때는 회사 이름으로 하겠어요? PI로 하겠어요? 그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마케팅에서 그런 PI로 갈 거냐, CI로 갈 거냐, BI로 갈 거냐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확실해. 그리고 그냥 제네시스와 비슷한 제품인데 아니면 소나타와 비슷한 제품의 i40로 간다. i40는 어떠냐? 가격이 약간 더 비싸게 해가지고 현대 제품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갔어요. 그런데 별로 잘 안 팔려. 현대가 지금 리스크가 뭐냐면 i40가 뭐야? i30가 뭐야? i20이 뭐야? 가격만 조금씩 더 비싸게 해요. 엔진은 똑같고 연비는 오히려 더 낮아. 그럼 망인 거죠. 현대자동차 이름 자체가 망인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현대자동차 이름 마크를 빼버리고 i30, i 시리즈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망하더라도 현대 건 줄 모르면 괜찮아요. 네. 제네시스가 처음에 미국에 론칭할 때 이걸로 갔겠습니까? 이걸로 갔겠습니까? 현대라는 그 마크를 쏙 뺀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현대 거야. 마크가 보면 벤틀리 마크하고 비슷해. 그 마크를 만든 비하인드가 벤틀리를 모방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그런데 벤틀리 같아. 탔더니 진짜 차도 품질이 좋아. 그런데 타다 보니까 이게 어디 거야? 보니 현대 거야. 에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지가 좋아. 그래서 현대가 제네시스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완전 싸구리 차였어요. 90년도에 제가 그 현대 탔을 때 미국에 렌트를 하잖아요. 정말 반값으로 그냥 렌트를 해주겠대. 보면 현대 엑셀.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제일 싸구리 차는 현대 엑셀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 때문에 현대 미안합니다. 그런 의견이 현대 옛날에 그랬다. 지금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거의 이제 30만 킬로 되는데 고장 한 번도 안 나면 너무 잘. 투산만 그래. 예. 투산이 너무 잘. 다른 차는 안 타가지고. 자,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요소를 보니까 외부 환경, 고객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거기 축으로 보면 아까 외부 고객이 원하는 거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또 한 가지가 있어. 경쟁자보다 차별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이 브랜드를 결정하는 요소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김연아가 연아킴 은메달을 땄지만은 세계에서는 금메달을 인정하잖아요. 왜 인정할까? 소련 선수는 이름도 기억도 못해요, 지금. 너무 뭔데? 뭐죠? 소련 선수 이름 기억하는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잖아. 그만큼 브랜드가 뭐냐면 연아를 세 개의 브랜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연합회. 여기 보면 이명박 대통령 막 머리가 잘렸잖아요. 그죠? 이거 사진이 어디 기사가 난 건데 제가 그대로 신기해서 캡처했어요. 옛날에 머리 잘린 거, 대통령 머리 잘린 거 진짜 이거는 잡혀가는 거거든. 그런데 연하를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세상 아닙니까? 연하하면 이미지가 뭔가. 이거는 PI에 해당이 되겠어요? BI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CI에 해당이 되겠어요. 연하라는 회사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BI로 보는 게 맞죠. 그룹은 아니니까 그냥 BI 정도로 보세요. 연하의 BI는 뭘까? 연하라 한마디로 써요. 예? 트리플 악셀. 피겨 여자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은 피겨 여자다. 피겨 킹이다. 외모 되지요. 실력 되지요. 연기 되지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냥 뿅 가잖아요. 젊은 오빠들 그럽니다. 보통은 소련 선수도 보면 연기가 안 되죠. 몸은 되고 얼굴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겁니다. 연기도 기술도 잘 안 되고 기술도 연하가 낮잖아요. 이렇게 점프라든지 스리플 악셀 할 때 보면 훨씬 많이 채공하고 있고 그런데 그겁니다. 연하는 몸, 연기, 기술 모든 게 팔방미인이랍니다. 그래서 피겨킹이죠. 근데 한국인으로 봐서는 동양인이 저렇게 한다는 건 그것도 몸매가 서양인과 비교해서 그렇게 열세인데 한다면 한국 민족으로 봤을 때 우수성을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린 간접적으로 연하가 저렇게 활동한 거니까 우리 민족성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 김연아가 거의 외국인들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 하나도 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민족성이 좋다는 거죠. 그냥 자신감을 얻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세대가 사실은 그런 자신감 세대예요. 왜?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그죠? 그러니까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어땠냐면 외국인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면 열등감.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못할 거라는 신체적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2002 월드컵 때 별거 아니네. 외국인들하고 몸싸움 막 해도 별로 안 밀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겁이 없는 게 그게 뭐냐 프레임이야. 프레임.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달라질 거예요. 한국이라는 CI가 브랜드가 국민적 공감대가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도 충분히 국민성이나 신체적으로도 전혀 안 밀린다. 오히려 낫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겁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제가 특허를 낼 수 있었던 거는 하루강아지 법무선을 몰랐거든요. 만약에 내가 거기 너무 전문가고 너무 이렇게 많이 알았으면 오히려 못했어요. 네. 이것저것 다 재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에 대한 BI가 뭐죠? 자존감이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을 정의하면 나를
BI는 뭐죠? 그게 브랜드라고 하고, 브랜드가 나를 생각하는 브랜드가 자존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말은 나를 하찮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존감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해야죠. 자, 마케팅의 특성을 보니까 브랜드는 매출하고는 좀 순서가 잘 맞지 않아요. 매출 1위 계열이 어떻습니까? 브랜드에서는 낮아질 수가 있고, 오히려 매출이 좀 낮더라도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즘 NHN이 되게 잘 나가요. NHN이 아니고 네이버. 네이버 NHN이죠. 왜 잘 나갈까요? 일본에서 성공했어요. 라인이라는 거. 그게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밴드. 네이버 밴드를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라인이라는 거는. 그게 어디서 효과를 봤습니까? 일본 대지진 때. 일본 대지진 때 어땠냐면 통신망이 다 멈췄는데 라인을 통해서 가족 생사를 안부를 묻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같이 라인을 써요. 일본 인구가 1억 얼마인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쓰고, 그래서 전체 그 고객이 거의 가입된 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억 정도 돼요. 3억. 미국의 업체가 3억 5천으로 1위. 대한민국의 네이버가 이제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주가가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최근에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두 배로 갑자기 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월스트리트였어요. 라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딱 보니까 라인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한 달에 하나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네이버라는 이름 없는 회사가 그걸 만들었고, 그 주식을 좀 확보하려고 보니까 네이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한국의 네이버가 라인을 만들었고, 그걸 최근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이버 주식이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한국은요. 여기 보면 브랜드는 감성 소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감성 소비는 뭐죠?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거죠. 정량화시키기 힘들어요. 사람은 주관적인 거야. 저게 내 마음의 어떤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매출하고는 좀 순서가 다르다. 또 두 번째는 마케팅에서 그러면 감성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 평가 기관이 브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세계. 근데 거기서도 같은 평가를 이렇게 다르게 해요. 애플을 1위로 보는데 여기는 8위로 보고, 그리고 여기 구글은 2위인데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1위로 보고, 코카콜라는 6위로 봤는데 브랜드라는 데는 여기는 16위로 보고, 이렇게 중구난방. 월마트는 여기는 15위인데 여기는 3위로 보고. 그래서 같은 그 대상에 대해서도 브랜드 파워가 저렇게 평가가 있다. 그래서 완전 이거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내부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나 중요한 거는 IT 기업이 그 브랜드 10위 중에 5개가 차지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 IT 기업 중에는 상위에 차지하는 기업을 보니까 어때요? 1위부터 한 100위까지 보니까 저기 빨간 색깔을 저렇게 칠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에 다 차지하고 있다. 저게 앞으로의 트렌드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런 회사들이 감성 소비를 가지고 있더라. 그 감성 소비가 뭐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삶의 질인데 행복하게 해주는 거. 뭐로부터? 자유. 인간의 욕구로부터 자유. 그 인간의 욕구가 뭔가? 한번 볼까요? 편리함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쾌락적인 요소와 의식주에 해당이 좀 될 것 같고, 신분상승, 이건 최상위 욕구죠. 안정감, 이거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있고, 해방감, 이건 자유에 해당이 되고, 동질감,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소속감, 그죠? 그 다음에 정의감, 이거는 존재 가치로서 그런 데 해당이 되고, 풍요로움, 이거는 의식주, 돈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공헌보람, 이거는 남한테 도와주는 최상위, 그 다음에 시간, 이것도 뭐 의식주에 해당이 될 거고, 정확성, 정확성은 안전에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효율성, 이것도 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존중감, 존경. 자, 이 5개가 키워드를 저기 있는 업체들을 다 뽑은 건데, 보면 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예단인데, 그 연예인이 많이 찾는 브랜드를 보니까 1위에 보니까 샤넬이 있고요. 의류는 남자는 톰포드 입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몰라요. 이런 톰포드가 있는지 있어. 저는 연예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주얼은 오브제가 있어요, 남자. 여자는 띠어리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띠어리? 발망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발망.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케팅의 수단은 코,